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래서 큰애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지. 지금 6학년 치고 6학년이지. 6학년 치고 엄청 많이 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다 사다 주고, 뭐 게임도, 핸드폰 게임도 좀 더 작은 애보다 많이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작은 애는 진짜 하나도 안 해. 한 30분 하는 날은 너는 나에게 모든 세상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마치 무슨 진짜 30분 하면 뭐 치킨 한 마리 사줄게 30분 해도 에이 됐어 뭐 그런 것쯤이야 뭐 이러는 애니까. 근데 이제 성향이 다 6학년 5학년 6학년이야. 한 살 차이야. 근데 너무 성향이 달라서 치킨을 싫어하는 걸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 무엇보다 좋아해. 그렇지만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공부를 안 하겠다는 의지는 되게 강렬해서. 그치? 우리 큰딸 같으면 뭐 한 2시간에 그러면 곱창 사줄게, 뭐 치킨 사줄게 이러면 하거든? 작은 딸은 죽어도 안 해. 왜? 어차피 안 하고도 우기면 얻어낼 수 있거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이제 아빠한테는 안 통하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하거든. 근데 그것도 귀찮거든, 사실은. 그러한 사전 작업부터 이런 게 귀찮으니까 사실 잘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세상 갖고 싶은 게 없는 애지. 세상에서 우리 큰딸이 하는 말은 우리 집 강아지하고 둘째가 제일 부럽대. 세상 편하게 사니까. 자, 갑시다. 이번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 지금은 안 나오지만 뒤에 나올 거예요. 0분의 0꼴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풀면 되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나 뭐 그 외에 0 곱하기 무한대 뭐 이런 이상한 애들이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 꼴로 바꿔서 해결하는 거지 저 상태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리화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필수예제 5번을 보면은요, 유리화만 2개 딸랑 나와 있어요. 근데 무한대 꼴의 무한대 꼴을 해석하는 방법,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맞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친구를 유리화하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앞뒤에 차수가 같고요. 개수까지 똑같아서 그래요. 만약에 얘가요, 아이고, 요렇게 돼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왜냐면 앞에는 루트 2n이고요. 얘는 n이니까 얘가 루트 2 빼기 1의 n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뒤에 게 숫자가 더 크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얘랑 얘랑 차수는 같지만 얘는 루트 2고 얘는 그냥 2야. 그러면 얘가 더 힘이 센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해보면 어떤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빼고 있는 두 식이 차수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아서 힘이 똑같아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으로선 계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까 이쪽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 이해됐어요, 윤재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식을 변형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쪽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1분의 라고 놓고 유리화를 하면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n이고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래 놓고 보니까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 됐어요.
1차, 1차, 1차 최고차항의 개수만 살려놓으면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데 얘도요 아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맞죠? 그러니 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해야 되고 이식을 변형을 해야 돼요. 이식을 어떻게 변형합니까? 또 유리화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 제곱 빼기 저거 제곱 n 플러스 루트 n 제곱 더하기 2n 리미트 n이 무한대. 정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n이고요. n 더하기 루트 n 제곱 더하기 2n 리미트 n이 무한대. 자, 이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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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분의 무한대 끝. 마이너스 2 1 더하기 루트 1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됐죠? 네, 이거는 이제 많이 본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가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극한값이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얘의 값을 구하세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은 그런데 우선 저 식을 먼저 점점점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꿔야 돼요. 요거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쓸래? 그 다음에는요. 이거 웃긴 다음에 뭘 해야 돼? 아니 저식하고 저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아니 저식은 수학식이 아니잖아. 이건 수식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말로. 그치? 저거를 어떤 수식으로 딱 나타내야지. 저거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야? 윤재야, 저 괄호 안 나타낼 수 있어? 분의 n 플러스 왜 그렇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 나서 이게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의 합 아닙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네. 그쵸?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얘는 루트 n제곱 더하기 n 2가 약분되고 됐어요? 네, 결국은 또 극한 문제가 아니라 시그마 문제예요. 얘는요 2를 뽑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떻게 되죠? n 더하기 1까지의 합이 되죠. 됐어요? 그럼 얘는 이건 시그마 k가 1에서 n 플러스 1까지 k인 거죠. 그쵸? 그럼 얘는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워주고 나면 빼기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자, 여기까지 바꾸는 게 그 이제 시그마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차수가 같고 개수가 똑같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유리화해야 돼요.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 얘 빼기 얘를 하면 마이너스 2n 빼기 2 이렇게 돼요.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냅시다. 무한대로 보내면 1 더하기 1 빼기 2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가 개념적인 걸 잘 정리해야 되는데,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자, 봐봐요.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참고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3은 2배의 an 더하기 5는 3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이 풀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풀이를요, 그냥 풀려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푸는 거에 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 인생의 목표가 3등급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볼게요. 얘를요, 근데 어떤 선생이 이걸 아예 이렇게만 가르친다면 진짜로 위험한 풀이에요. 예를 들면, 야, 얘를 알파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알파를 구하면 되겠죠. 됐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2알파 더하기 5는 3알파 더하기 9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4예요.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왜? 아니, 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얘가 수렴하니까 구하라고 했을 거 아니야. 수렴하지 않았는데 구하라고 할 리가 없잖아. 그치? 근데 솔직히 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얘가 뭡니까? 하고 놨더니 발산하네요? 라고 나올 수가 있잖아. 그치? 네가 수렴한다라고 가정하고 푼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올바른 풀이 아니야. 서술형, 만약에 이걸 서술형으로 냈는데 이렇게 푼다면 5점이라면 1점 맞을 수도 있어. 아, 넉넉하게 주면 2점 줄 거야. 3점을 주진 않을 거야. 절대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푼다라는 건 뭐냐면, 야, 네가 리미트 AN을 구하려면 그러면 이게 수렴하겠지 라고 가정하고 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얘는요, 서술형 가장 정확한 표현은 얘를 BN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3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그리고 지금 구하는 건 an이니까 이제 요식을 변형해서 an을 구할 거예요. 혹시 얘가 1로 오고 마이너스 bn 더하기 2 an은 3bn 빼기 5 an은 마이너스 bn 더하기 2분의 3bn 빼기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하려면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bn 더하기 2에 3bn 빼기 5를 구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리미트 bn이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2 9 빼기 5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도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우기로 했어요. 혹시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거 알아요?
y는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얘를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fx라고 합시다. 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구하죠? 알고 있어요?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 동시에. 원래는 이게 하여간 그냥 얘랑 얘를 자리와 부호를 동시에 바꿉시다.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나와요. 저기를 자리와 부호를 동시에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즉, 이 식을 bn으로 정리된 걸 an으로 정리된 거니까 xy를 바꿔버리는 거지, 사실은. 그치? 정리되는 기준을 바꾸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을 보고 바꿨을 때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를 보고 자리와 부호를 동시에 바꾸면 돼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bn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사실 저 식이랑 똑같아요. 분자 분모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동작도 외울 수 있는 동작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분수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쵸? 요렇게 푸는 게 서술형으로 가장 완벽한 답이에요.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문제 조건에 보면 그냥 수열 AM, BN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어차피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 얘가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저를 알파 더하기 3분의 2알파 더하기 5로 쓰면 안 됩니까? 답은 맞는데, 답은 맞아. 답은 맞출 수 있어. 근데 서술형에선 무조건 감점입니다. 수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아요. 됐죠? 왜냐면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발산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참 애매한 문제죠?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 풀이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런 문제를 앞쪽에서 던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면 이게 갑자기 한 3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나온다면 아무 고민 없이 풀어도 되지만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뒤쪽에서 어려운 문제를 던져놨을 때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중요한 얘기였어요. 7-1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7-1번 풀이를 여기에서 이 책에서도 아주 정통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래 놓고 왜 그냥 저기다가 x 넣으면 된다고 하던데?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맞기는 맞다고 했어요.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은 1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nan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얘도요 쉽게 풀려면 제가 이것도 쉽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거 자체는 수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1이에요. 그쵸? 얘는 저기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요, 이거 이렇게 그냥 쪼개도 됩니까?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볼게요. 얘가 무한히 커져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얘는 리미트 A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고개를 가로질러? 어떻게 되냐고요? 자, 얘는 무한대 보내면 얘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0이 돼야 되겠지. 얘가 0이 안 되면 얘는 무한히 커져가고 있는데 어떤 값을 곱했더니 1이 나왔대. 이건 0밖에 없어. 맞아요? 이 사실을 안다면 그냥 얘 0이에요. 얘는 0에 수렴하고 얘는 1에 수렴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럼 0 빼기 1이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다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냥 푸는 거야. 그치? 근데 역시 만약에 이걸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하려면 이 얘기를 다 해야 돼. NaN이 1로 수렴한다라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AN은 어떤 0에 수렴하는 값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또 원칙적으로 갈 거예요. 원칙적으로 갈 때 어떻게 하자고? 얘를 Bn으로 놓을 거예요. NaN이 Bn이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AN으로는 뭘 못해요. AN이 어떤 놈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사실은 나는 알거든. 0으로 간다라는 걸. 그러니 여기서 AN은 n분의 BN인데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지 뭐. 이렇게 바꿔치기 할 거예요. 왜 BN으로 바꿨어요? 우리는 BN의 값을 알잖아요. 그쵸? 극한값을 알잖아요. 그럼 얘는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n 빼기 bn.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고 bn은 1로 가니까 얘는 0이에요. 얘는 1이에요. 0 빼기 1 이렇게 쓰자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서술할 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무한대로 가네? an 0이네? a 그러면은 요거 요렇게 정리하면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이 해석도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틀렸다라기보다는 이건 수학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제 서술은 요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왜 이렇게 따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극한을 좀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니? 수렴하는 값들만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예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은 3이에요.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빼기 2bn. 사실은 우린 이 문제는요 수투에서도 똑같은 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우리 그냥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얘를 어떻게 했어요? 얘 나누기 얘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수투 배웠을 때 어떻게 풀었냐면 얘 나누기 얘를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an 빼기 bn은 무한대분의 3은 0이에요. 그쵸?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1 빼기 an분의 bn은 0이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은 1이다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그래 놓고 얘를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재원아? 얘를 알 때 이제 이 값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훈아 어떻게? 이 모양 꼴을 만들어줘야죠. 분자분모에 an을 나눠야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얘를 알고 있는데 이 값을 구하려면 an을 나눠줘야지 이 값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나눠주면은 우리 수투에서 이렇게 풀었다고. 됐어요? 그럼 얘는 3 빼기 2, 1 더하기 4, 얘가 1이어서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풀지 말고 서술할 때.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수렴하지 않는데 얘 나누기 얘를 어떻게 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 되게 애매한 문제야. 나는 저 풀이가 어차피 고등과정에서 얘 나누기 얘까지 어떤 상수 나누기 0은 무한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못 나눈다라는 거지. 못 나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겁니까? 얘는 이렇게 푼대요. 또 얘를 CN으로 치환을 해요. CN으로 치환을 하면 AN은 CN 더하기 BN이에요. 됐어요? 뭐 BN은 뭐 마이너스 CN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어쨌든 얘는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에 대해서 다시 풀 거예요.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cn 더하기 bn 빼기 2배의 bn 얘는 cn 더하기 bn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더하기 4bn으로 정리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cn 더하기 bn cn 더하기 5bn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얘 무한대 어떻게 설명하지? 얘는 3이고요. 얘는 무한대예요. 그러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이건 상수 나부랭이에요. 그러니 1분의 5 이렇게 해석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여기서는 한 번 더 나누기는 했네. 그러니까 AN으로 나눴어. 이게 AN이 무한대여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미안해요. 왜냐면 이게 BN이 무한대라고 해석하면 어려우니까 왜냐면 여기 요게 있으니까 AN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다시요. 요거를 이렇게 내가 잘못 썼네요. BN은 AN 빼기 CN으로 써서 AN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빼기 2배의 bn은 an 빼기 cn 이렇게 쓸 거예요. an 더하기 4배의 an 빼기 cn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얘가 an 더하기 2cn 됐죠? 얘는 5an 마이너스 4c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라는 걸 알고요. 얘는 숫자예요. 그쵸? 그러면 이 식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만 따지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AN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0, 여기가 0이니까 그냥 5 이렇게 쓰자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선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서술로 나왔을 때 얘기예요. 서술로 안 나온다면 그냥 앞쪽 문제로 나온다면 아까 말했던 직관적인 풀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관적으로 다 풀어요. 이걸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사고를 하냐고. 근데 요 사고를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됐어요?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원칙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빨리 푸는 방법도 직관적으로 판단하세요. 검산할 때만. 그쵸? 그게 제일 좋은 풀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 샌드위치 정리네요. 자,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가 뭐죠?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사실은 CN도 넣어야 되는데 리미트가 붙으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등호가 붙습니다. 책에는 원래 여기에 이렇게 등호를 붙이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2n제곱 더하기 3n 빼기 3보다 크고 2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4보다 작은 어떤 an이 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의 값을 구하시오. 자, n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n제곱에 2n제곱 더하기 3n 빼기 3을 붙여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간혹 3차, 3차를 주고 홀수로 나누라고 할 때가 있어. 홀수로 나눌 때는 고민이 돼. 물론 n이라고 하면 자연수여서 사실 별로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어떤 함수에서 3차로 나누면 부동호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두 쪽 다 생각해도 돼.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는 갔다가 되는 거거든.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가 붙어요. 얘는 얼마예요? 2예요. 얘도 2예요. 그러니 얘는 2예요. 됐어요? 이 가운데 거 값을 구하라 는 요구잖아요.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을 구하고자 하는 식의 모양으로 변형시키면 끝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참고로 필수예제 9번은요. 제가 이 필수예제 9번에 대한 프린트를 가지고 있어요. OX. 참고로 이게 몇 개 있어요. 지금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건데 OX 문제가 49제가 있어요. 49제 중에서 저기 뒤에 것까지 합쳐서고요. 요 OX 문제만 이쪽에서 대략 몇 개 정도 되냐면 39개가 있어요. 이 39개 문제를 이따가 줄 건데 보고 3초 안에 OX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9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제 9번, 10번에 대한 얘기가 제법 길 거예요. 아니요. 우선 여기서 끊었다 갑시다. 자, 이제 먼저 계산 먼저 하세요. 여기 프린트랑 같이 줄게요.